네, 마감 전 오픈다운 김동현 전문가 연결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거래소는 그 저점은 좀 지켜지고 있는데요. 코스닥이 조금 더 낙폭이 커집니다. 3.12%까지 또 밀려나는 상황인데요. 자, 오늘 시황 좀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네, 일단 미국 시장의 하락 여파 플러스 성장주에 대한 어떤 이탈, 특히 고퍼주들 위주로 올해 상반기까지 계속 좀 크게 움직였던 종목들에서 연말 효과까지 겹치면서 빠르게 좀 자금이 빠져나온다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매크로 변수에 대한 불확실성,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번 주 목요일이면 이제 확정적으로 확인이 될 겁니다. 특히나 이제 유가가 FOMC 이후에 어떻게 움직이느냐가 우리 시장에서 큰 어떤 타이밍이라든지 방향성의 변수가 될 텐데, 이번 주까지는 좀 불안감을 시장은 좀 가지고 있을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저가권에서 이렇게 표류하는 움직임이 나오겠지만, 궁극적인 공포감은 오늘이 제일 강하지 않을까 싶은 구간이기 때문에 기존에 큰 방향을 보고 가시는 분들께서는 이 정도 변동성 FOMC 앞두고 나올 수 있었다 정도로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종목별로 이전 상반기부터 계속 말씀드렸지만 경기 쪽에 대한 흐름이 강화되면은 지나친 고퍼주들, 꿈을 너무 많이 꿨던 주식들은 아주 위험하게 된다라는 관점에서는 그런 어떤 종목 개별 대응이 여전히 좀 필요한 시장인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대차인데요. 오늘 1.68%좀 반등이 나옵니다. 좀 선조정 이후에 따른 그냥 자연스러운 반등이라고 봐야 되겠습니까? 네, 일단 크게 의미 둘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오히려 미리 지난 11월 달 이후부터 선행해서 조정이 꽤나 깊은 폭으로 좀 나와 있었기 때문에 현대차가 사실상 현재 위치에서 다시 14만 원 이하 내려간다거나 그럴 정도의 내용은 없습니다. 자동차 판매에 대한 어떤 우려감 역시도 조금 해소가 됐고, 제네시스에 대한 마케팅에 대한 기대감 이런 부분들도 오히려 있기 때문에 저가에서는 현재 시장은 사실 크게 이기지 않지만 지지 않는다는 건 여전히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현대차를 보시면은 나머지 오히려 그동안의 움직임이 너무 지나치게 좀 없는 가치주들은 앞서 제가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당장 크게 이기지 못하더라도 지지 않는 게임이 된다면은 이후에 이길 수 있다. 이 관점에서 대형 가치주는 계속 포지션 유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코스닥의 메디톡스가 시총 상위주에서는 좀 유일하게 올라가는 종목 아닌가 싶습니다. 0.36% 정도, 반등권에 있는데요. 이 종목, 사실 반등이 좀 미미하기 때문에 좀 애매하기도 한 부분이 있습니다. 44만 원대 초입인데 어떻게 대응해야 되겠습니까? 예, 저도 개인적으로 메디톡스는 좀 좋아했던 주식입니다. 지금은 매매를 전혀 관심을 가지지 않고 있지만, 이전까지는 가장 내용을 제대로 가지고 올랐던 성장주라고 보고 있는데, 이런 종목까지도 지금 약하다는 것이 현재 시장의 가장 현실적인 구조이가 아닌가 싶습니다. 메디톡스 같은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기술 수출이라든지 이런 로열티로 인한 실질 현금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고, 그로 인해서 주가가 지금 20배, 30배 올라온 주식인데, 이제는 실제로 숫자는 잘 찍힙니다. 실적 매출이라든지 분기 실적으로 봤을 때는 괜찮은 수치를 계속 찍어줄 것이고, 앞으로도 좀 더 긍정적인 수치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전망도 지배적이지만 못 올라갑니다. 이것은 그런 어떤 성장과 수치를 충분히 반영하고도 남을 정도로 주가가 올랐다는 반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이런 주식이 이 위치에서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시가총액이 2천억일 때는 시가총액 1조까지 5배가 오를 수 있지만 시가총액 3조에서 2배, 6조까지 오르는 것도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가격 저항에 이제 부딪혔다라고 성장주들에 대해서는 지나친 가격이 형성된 종목들은 여전히 아주 조심하셔야 되겠고, 121선 못 지키는 주식들은 이렇게 수렴하고 올 상반기에 주가가 꺾였다가 대반등 그리고 이평선 모아놓고 다시 깨지는 종목은 장기적인 하락 추세 전환까지도 걱정해야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좋은 종목이라도 좋은 기업이라도 주식은 엉망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셔서 하루짜리 반등에 현혹되지 마시고 121선 이하에서는 50만 원 이하에서는 약세권이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호텔 신라는 5개월 연속으로 하락합니다. 단기 고점에서는 거의 주가가 50% 이상 폭락해 있는 상황에서요. 오늘 반등 나오는데 좀 미미합니다. 0.2, 3% 정도 올라 있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네, 낙폭 사고 싶으면 차라리 이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호텔 신라 같은 경우 최근에 면세점 사업에 대한 어떤 전반적인 우려감 그리고 경쟁 심화 우려감 이런 부분들이 나왔지만 기본적으로 국내 수요와 아웃바운드에 대한 수요 역시도 면세점 수요는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포지션 자체 호텔 신라의 경우에는 월봉 기준으로 보더라도 작년도 2014년도 하반기 이후에 지금 조정인데
2014년도 등락 구간이 13만 5천 원, 그리고 하단 8만 3천 원이었습니다. 지난번 올해 고점이 작년 고점을 넘어갔었고요. 지금 작년 연말 저점을 지금 무너뜨려 놨기 때문에 오히려 반등이 좀 더 유력한 자리에 들어왔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 대상승보다는 박스권 중심 라인에 한 10만 원 정도까지는 시간을 놓고 본다라면은 복원이 한번 나오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더군다나 단기 급락으로서는 오히려 대형주 쪽에서는 가장 예리하게 빠졌던 주식인데, 이런 어떤 호텔 신라가 오늘 시장의 하락권에서 먼저 다른 종목보다 앞서서 반등세를 시도하고 있다는 점은 현재 시장 지수나 혹은 여타 종목들 역시도 현 구간에서 공포감 가지는 것은 자칫 최악의 매매 판단이 될 수 있다는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어서 하락 종목 보겠습니다. 먼저 하나케미칼 볼게요. 지금 OCI라든지 일부 종목군 태양광 쪽이 좀 반등하는 것에 비해서는 하나케미칼은 5% 그래도 좀 큰 폭의 약세 보여지고 있는데요. 이제 배경 뭐라고 보십니까? 차익 실현으로 해석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태양광은 지금 대형 발전 시장보다는 소규모 발전으로 인해서 폴리실리콘보다는 모듈, 셀, 웨이퍼 이런 쪽에 대한 가격이 빠르게 반등하고 있는 양상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수혜를 직접적으로 가져가는 하나케미칼과 가져가지 못하는 OCI는 구분이 좀 필요하겠습니다. OCI는 어차피 오히려 가치 관점으로 접근해야지 현재 위치에서 성장 관점은 아니기 때문에 성장 주도주 위주로 본다라면은 하나케미칼, 태양광, 그리고 LG화학과 삼성 SDI, 전기차 이쪽은 내년도도 저는 여전히 꾸준한 트렌드일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늘 말씀드리지만 시장이 이렇게 흔들릴 때는 두 가지입니다. 원래 싼 주식을 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하시던지, 그게 아니라면은 아주 좋았는데 너무 높아서 사지 못했던 주식을 저가에 살 수 있는 기회다라는 관점에서 접근한다면은 매수를 어느 쪽으로 가야 될지는 명확하게 지금 나오는 시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한미약품이 오늘까지 3거래일째 음봉 만들면서 떨어집니다. 지금 단기 고점 11월 9일 날 고점에서는 거래일수로 한 20일 조금 넘는 동안에, 그러니까 한 달 조금 넘는 기간 동안에 주가가 반토막이 나는 아주 급락세인데요. 사이언스가 지금 11만 9,500원 선에서 머물러 있습니다. 어떤 대응이 필요하겠습니까? 일단 지금 시장은 좀 냉정한 얘기지만 무리한 투기성 매매 이런 걸 하면 주식시장에서는 언제나 좀 나쁜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걸 또 한번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좋지만 시가총액 10조 원대 육박할 정도인가, 시장은 좀 고민을 하고 있는 단계이고, 하지만 한미약품, 한미사이언스는 분명한 성과를 낸 기업이고요. 그리고 그 규모 자체가 주가 자체를 업그레이드 시킬 정도의 수준은 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낮은 가격대에서는 반등 메리트는 충분히 있겠지만, 앞서서도 제가 성장주에 대해서는 자주 말씀드리지만, 성장주는 주가가 오를 때 그 존재감과 현재 주가의 어떤 가치가 인정받는 것이기 때문에 121선 기본적인 상승 추세를 분석할 수 있는, 유지할 수 있는 121선도 못 지키는 성장주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성장주 관점에서의 빠른 속도 혹은 수익률 게임 이런 거 아니라고 보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14만 원 밑에서는 오히려 10만 원, 11만 원 이 박스 저점을 공략을 하는 게 아니라면은 여기서 또 달려나가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은 좀 버리고 보셔야 되겠고요. 만약 그걸 기대하면서 높게 사신 분들이 있다라면은 박스권 되돌림을 이용해서 앞으로도 그 포지션은 계속 정리해야 될 섹터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LG전자 보겠습니다. 대만 쪽 IT 업체들의 11월 매출이 좀 안 좋았다는 부분이 우리 개장 전에 좀 전해진 부분도 있고요. 또 자체적으로는 삼성 쪽에 전장 나오면서 좀 안 좋았던 이슈들이 오늘까지 좀 이어지는 것 같아요. LG 계열사가 전반적으로 한 2% 중후반대 약세권인데요. 전자도 오늘 48,000원 선까지 밀려나 있습니다. 어떤 전략으로 접근해야 되겠습니까? 예, LG전자 참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힘들어하실 종목이라고 보여지는데, LG전자가 과거에 한 2010년도 이후에 극심한 부진을 겪으면서 최근에는 샤오미, 화웨이 중국 기업들에 밀려서 LG전자가 존속될 수 있느냐에 대한 어떤 논쟁까지도 간간히 나왔던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이번에 전장 사업에 대한 어떤 선행한 어떤 사업상 이런 부분들은 LG전자가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고요. 더불어서 미래에 대한 어떤 먹거리에 대해서는 분명히 제대로 포착을 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삼성 쪽에서 진입을 하면서 그러면 스마트폰처럼 또 LG는 뒤처지는 게 아닌가라고 우려를 하는 매물인 것 같습니다만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지난 2010년대, 2011년, 12년도 이 구간에서는 LG전자 스마트폰 사업부 자체가 없었습니다. 완전히 시대에 뒤떨어졌던 상황이고 이번에 전기차에 대한 전장 사업에 대해서는 오히려 선행해서 움직이고 있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조금 다를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121선 되돌림 주가가 나온 상황이고 바닥권역에서 가장 크게 거래가 된 자리도 이 121선 위치 47,000원 라인이 무너지지 않는다면은 오히려 6만 원 시도까지 갔던 자리에서 좀 저가 매수를 한 번 더 주는 자리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밑에서 돌아나가는 종목은 기본적으로 속도를 충분히 시간을 좀 두고 보실 분들에 한해서 관심권에 들어온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전략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뭐 거래소는 1920선 정도 계속 유지되고 있고요. 코스닥은 3.24% 장중 저점을 계속 낮춰가는 흐름입니다. 사실 뭐 대형주는 조금 세고 중소형주 좀 더 약하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전략 어떻게 구성해야 되겠습니까? 네, 일단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금 저는 지수 사실 크게 의미가 없다고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해외 변수와 외국인의 수급에 따라서 방향이 그냥 하루아침에도 바뀔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지수 단기적인 예측 크게 의미 없다라고 보셔야 되는데 이거는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이 왜 오늘 빠지고 이번 주에 이렇게 지난주부터 크게 흔들리느냐. 기본적으로 유가 하락, 최근에 기승전 유가라는 얘기까지 하고 있는데 사우디계 외국계 매도라든지 전반적인 유가 하락에 대한 금융시장의 여파가 좀 커진 상황에서 FOMC 이후에 달러 강세가 좀 약화됐을 때 유가가 어떻게 움직일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확인된다라면 그 불확실성에 대한 회피가 가장 큰 것 같습니다. 매도가 강하기보다는 매도는 외국인이 원래 하고 있었고 매수가 지금 대기하지 않고 이번 주는 좀 지켜보자 이런 쪽이기 때문에 낙폭이 심하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근데 진정이 되면은 또 이제 이성적인 판단을 하게 되죠. 가치주는 더 싸졌네라고 매수가 들어올 것이고 좋은 성장주들은 오히려 저가 매수 기회를 활용하는 매수가 또 들어올 거기 때문에 시세에 너무 현혹돼서 의사결정을 하시지 말고 오히려 이번 주는 차분하게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전히 아주 강력한 즉 미국 경기고 유가고 이런 것보다도 훨씬 더 시대의 큰 흐름을 타고 있는 성장주에 대해서는 오히려 저가 배팅을 하셔도 되겠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 더불어서 원래 쌌는데 이 변동성으로 더 싸진 주식은 팔 이유가 없고 돈이 있다면 더 사야 될 대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존에 하시던 대로 하면 될 것 같고요. 이 변동성은 최소한 다음 주부터 급반등은 아니더라도 목요일 이후에는 시장이 다시 이성적 판단을 할 것이다라고 기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마감전화 팬다운 김동현 전문가였습니다.